자, 가볼게요. 전기. 전기는 옮길 전 기록할 기 어디에? 총계정 원장이라는 곳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대략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드렸죠. 증가와 감소를 다 기록하는 장부예요. 자, 전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분계 해당 계정을 찾고 차변과 대변에 분계된 뭐를 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사실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냥 직접 해보면 돼요. 분계와 전기.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이제 연습 문제예요. 이거 아까 본 적 있죠? 상품 100원을 현금으로 주고 구입했대요. 그래서 분계를 이렇게 했었죠. 이거 기억나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요게 중요해요. 이렇게 T 모양의 계정을 그려요. 이게 상품의 T 계정이에요. 상품의 T 계정. 그리고 증가를 왼쪽에 자산이잖아. 그죠? 감소를 오른쪽에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잘 들어봐요. 지금부터. 자, 현금도 있어요. 현금도 증가를 왼쪽에 감소를 오른쪽에. 왜? 자산의 속성은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니까. 이건 다 아시죠? 다 아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잘 봐요. 상품은 자산이잖아요. 증가하니까 왼쪽에 기록해야 될까요? 오른쪽에 기록해야 될까요? 이 100원을 왼쪽에 오른쪽에. 당연히 상품의 증가는 왼쪽에 기록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금의 감소잖아요. 자산의 감소. 왼쪽 오른쪽 어디?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상품은 왼쪽에 현금은 오른쪽에. 그죠? 근데 금액은 그렇게 기록하는데 자, 서로가 서로의 원인과 결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품이 왜 증가했어요? 현금을 썼으니까. 현금이 왜 감소했어요? 상품을 샀으니까. 서로가 서로의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역지사지로 상품이 왜 증가했어요? 현금을 썼으니까. 자, 현금이 왜 감소했어요? 상품이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상품이 증가한 이유는 현금이죠. 현금이 감소한 이유는 상품이죠. 서로가 서로의 이유가 되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질문 있으면 혹시 질문해 볼까요? 제가 설명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왜 저기 가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봐요. 여기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왜 그런지는 알겠죠? 다시 한번. 다시 빽. 자, 뭐라고요? 상품은 왼쪽에 적고 증가하는 거니까. 현금은 지금 이 거래만 봤을 때는 감소니까 오른쪽에 적고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리고 얘가 증가하게 된 원인은 뭐라고? 반대편 현금 때문에. 얘가 감소하게 된 원인은 반대편 상품 때문에. 이게 서로가 서로의 원인과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상대 계정을 적어주고. 그러니까 지가 지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상대방 계정을 적어주는 거예요. 이게 전기의 원칙이에요. 시험 문제에는 이걸 가지고 역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주고 이걸 맞춰라. 얘를 주고 이걸 맞춰라. 우리가 왜 영어 할 때 독해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장문도 있잖아요. 그죠? 독해는 뭐예요? 이미 다 만들어진 문장을 우리가 해석하고 답을 고르는 게 독해죠. 장문은 뭐예요? 우리가 한글로 되어 있는 말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문장을 만드는 걸 장문이라고 하잖아요. 두 가지를 다 내요. 시험 문제. 똑같이. 독해도 내고 장문도 내요.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역추적이 나와요. 근데 기가 막혀요. 잘 봐요. 이걸 놓고 분계를 유추하여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유추하는 건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자, 잘 봐요. 여기다가 이걸 분계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딱 봐도 분계가 나오는데 정말 이것만 딱 봤을 때 분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요. 제가 강의는 잘 못하는데 자격증 합격은 기가 막히게 잘 시키거든요. 잘 보세요. 샥 느낌이 오지? 이러면 분계잖아. 기가 막히죠? 아니 얼마나 영어보다 훨씬 쉽지 않아요? 토익보다 더 쉬운 것 같은데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이고 뭐 이것보다는 쉽잖아. 이게 얼마나 쉬워. 이거 그냥 샥샥 두 번만 한 건데 내가. 그죠? 따지고 보면 토익보다 가성비가 좋은데 제가 참 너무 잘 가르쳐서 잘 가르치는 건 아니구나. 참 제가 자격증 합격을 너무 잘 시키나 봐요. 그 제가 소원이 있어요. 제발 회계 자격증도 2년에 한 번씩만 따게 해달라고. 저는 그럼 떼돈 벌었을 텐데. 이놈의 자격증은 한 번 따면 평생 가요. 회계 자격증 여러분 죄송하지만 최소가 5년이에요. ERP 자격증은 영구예요. 따면 평생 가요, 여러분. 여러분 무덤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회계하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거야. 자격증을 너무 영구하게 해놓으니까. 토익은 2년에 한 번씩은 따야 되는데.
누가 대선에 나와서 토익을 영구로 만들어버리는 회계자격증을 2년에 한 번씩 따게 하면 난 그 사람 뽑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맞춰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현금도, 자 볼까요? 현금도 똑같이 응용하시면 돼요. 샥, 샥. 자, 그러면 똑같지 않아요? 이 분계와 이 분계가 사실은 원래 한 세트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시험 문제 나와요. 다음에 티계정, 다음에 총계정원장을 보고 분계를 유추한 것으로 올바른 것은 막 이런 걸 내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넣어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세트잖아요. 그죠? 이렇게 역추적할 수 있는 문제도 나옵니다. 자, 넘어갈게요. 전기 다 배우셨고요. 결산을 가기 전에 이제 회계장부의 종류를 좀 배우고 갈 거예요. 회계장부가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주요부가 있고요. 당연히 주요부는 중요하죠. 보조부가 있어요. 주요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방금 배우시고 아까 전 시간에 배우셨던 분계장과 총계정원장, 이 두 가지가 장부의 주요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보조부인데, 이거를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는 한 15년 전쯤에 회계 처음 공부할 때는 이게 시험 문제에 다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냐면 그냥 장부가 많이 전산화되고 막 뭐 ERP도 발달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자동 기장도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걸 구분하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요즘에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나와봤자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주요부와 보조부를 고를 수 있을 정도, 아니면 다음 중 주요부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주요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정도만 가볍게 나와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냥 노란색만 잘 알고 있으면 된다. 알겠죠? 뒤에 있는 건 그냥 잘 몰라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회계 순환 과정에서 결산 바로 직전 단계인 거래, 분계, 전기. 그냥 정리해 보면 그냥 약간 좀 그 시각화 시켜서 정리해 보면, 거래에서는 이 거래가 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거래인 거는 그쵸, 회계 처리 분계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고,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회계 처리 안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분계는 가운데 사선을 긋고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 이게 분계였죠. 자, 전기는 T 계정에다가 이걸 옮겨 적는 걸 전기라고 하잖아요. 도식화 시켜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 배운 거예요. 핵심은 지금 여태까지 배운 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결산으로 넘어갈 거예요. 결산은 그냥 맛만 볼 거예요. 결산 있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하고,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결산. 결산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예비 절차, 그 다음에 본 절차. 우리가 윈도우도 컴퓨터를 키자마자 갑자기 뭐 하죠. 요즘엔 노트북도 컴퓨터가 성능이 좋으니까 전원 버튼을 누르자마자 컴퓨터가 뻥 하고 윈도우로 켜지는데 뭐 한 5초밖에 안 걸리는 컴퓨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로딩 타임이라는 게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비 절차, 뭔가 준비하는, 부팅을 하는 그런 예비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 본 절차가 있어요. 자, 결산의 예비 절차는, 자, 키워드가 작성, 그 다음에 결산 정리 수정, 작성. 뭘 자꾸 작성하는 절차가 결산의 예비 절차예요. 근데 이거 외우지 마시고 나중에, 이건 지금 사실 처음이니까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당분간은 안 보게 되세요. 거의 시험 이제 이 과정 거의 끝물에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요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세요. 또 보게 돼요. 자, 그다음에 본 절차는 공통적인 키워드가 마감. 실제로 결산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클로징이라 그래요. 클로징. 혹시 그 뉴스 보면 이런 말 있어요. 이제 뭐 유튜브나 아니면 뉴스 다시 보기 이런 걸 보면요, 그 타이틀에 이런 거 나와요. 앵커의 클로징 멘트, 오프닝 멘트, 클로징 멘트. 오프닝은 당연히 아실 거고, 그죠? 클로징 멘트가 뭐냐면 이제 마감하는 대사, 뭐 마감 대사, 아니 마무리 대사, 뭐 이런 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클로징이라는 뜻이 결산에도 써요. 그래서 영어로 실제로 결산을 클로징이라고 하는데, 클로징은 마감한다, 닫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뭐예요?
결산의 본 절차는 실질적 결산을 진행하는, 즉 마감하는 절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얘는 결산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어떤 예비 절차인 거고, 예. 이것도 사실 이제 뭔가 이제 결산 정리분계 얘만 좀 특이하고, 나머지는 다 마감하는 절차가 결산의 실제 본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또 나중에 보실 날이 있을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건 이제 우리 교재에 없어요. 그래서 잘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자, 나오긴 하는데 36페이지에 결산의 절차, 수정 전 시산표, 37페이지에 시산표 등식 뭐 이렇게 쭉 나오긴 하는데 그거 봐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파워포인트 교환 오늘도 나눠 드릴 거예요. 예, 요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잘 따라오세요. 시산표는요,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죠? 시범, 시험 이런 거 있죠? 뭐 체험판 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정식 버전 말고 유료 버전을 왜 이렇게 맛보기로 해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트라이얼 버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체험판 같은 거, 이걸 트라이얼 밸런스라 그래요. 트라이얼 밸런스가 뭐냐면, 트라이얼 시범 삼아, 시험 삼아, 예, 산은 계산하는 뜻이거든요. 시범 삼아 계산해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얘기고, 원래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외국에서 왔다 보니까 영국에서 왔죠. 트라이얼 밸런스는 뭐냐면 그냥 차대변이 맞는지 한번 따져본다라는 뜻이에요. 밸런스는 차변 대변의 대차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밸런스는. 그래서 대차평균 밸런스. 그래서 트라이얼 밸런스는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맞는지 따져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계, 그다음에 잔액 또는 둘 다. 그래서 합계만 차대변을 맞춰보면 합계 시산표, 잔액만 차대변을 맞춰보면 잔액 시산표, 다 맞춰보면 합계 잔액 시산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또는 여러분들 오늘도 저는 합계 잔액 시산표를 봤는데, 실제로 재무상태표보다 실무를 하시다 보면, 여기서 말하는 실무는 우리가 프로그램 입력하는 실무가 아니라 제가 있는 월급 받고 일하는 그 실무, 현장 실무에서는 합계 잔액 시산표, 줄여서 합잔을 진짜 많이 봅니다. 결산할 때 합잔을 거의 달고 살아요. 오늘도 합잔을 제가 한 50개는 본 것 같은데. 예. 시산표, 각 계정 과목들을 하나의 표에 일목요연하게 모아놓은 표로서 분계장에서 총계정원장으로서의 전기는 옮겨 적는 거죠.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기능을 우리가 시산표의 주요 기능이라고 봐요. 자, 그래서 시산표의 종류에는 합계만 따져보는 합계 시산표, 그리고 잔액을 보는 잔액 시산표, 둘 다를 보는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FAT 2급 시험이나 뭐 전산회계 2급 다른 시험을 보실 때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사실 합계 잔액 시산표, 합잔이에요. 합잔. 그래서 제가 뭐 실제로 여기 503호인데 원화관, 여기서 여러분들 전산실이에요. 전산 실습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잖아요. 합잔 띄워봐, 합잔 띄워볼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합계 잔액 시산표. 제일 많이 보는 서식 중에 하나예요. 예. 나중에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셔도 제일 많이 보는 게 이거예요. 예. 자, 시산표의 유용성인데, 시산표는 이미 여기서도 한번 나왔죠. 이게 사실 이제 원래 이론상의 기능인데, 지금 이제 전산 프로그램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건 손으로 장부를 쓰던 시절의 얘기고요.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유용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분계장에서 총계정원장으로의 전기가 올바르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분계했던 거를 이렇게 옮겨 적었던 거 아시죠? 이게 분계장에서 총계정원장 옮겨 적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절차를 누락 없이, 빠짐없이, 잘못된 게 없이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거니까, 분계와 전기 과정의 오류를 파악하기 위해서 따져보는 게 시산표의 사실 옛날의 주요 기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주요 기능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개괄적인 재무 상태나 경영성과를 파악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산부채 자본만 보고 싶으면 재무상태표를 보면 돼요. 수익 비용을 보고 싶으면 손익계산서를 보면 돼요. 근데 내가 이 5가지를 다 보고 싶으면 이걸 봐야 돼요. 합계잔액 시산표. 시산표에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개를 다 집어넣고 차대별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괄적인 재무상태나 개괄적이라는 게 뭐예요? 대략적인. 그러니까 한 방에 뻥 이렇게 보고 싶은 거, 대충 둘러보고 싶은 거, 예, 그럴 때 이게 합계잔액 시산표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 제일 많이 쓰여요.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고 여러분 시험에서도 이게 많이 나와요. 보는 법이 있어요. 그거는 교재에 수업할 때 또 말씀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산표가 아무래도 중요한 양식이다 보니까 요거를 작성하는 시점이 다 틀려요. 매일 작성하면 일개표라 그래요. 일개표.
매일매일.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요, 이 일개표를 사장님 결제를 맡아야 퇴근할 수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얼마를 매출하고 자산이 얼마가 늘어나고 막 이런 걸 보고 싶을 때 일개표 양식을 제출하거든요. 또 여러분 FAT 2급의 장부 조회 문제가 전산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거기에 한 6번, 1년에 6번 시험 중에 한 4번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일개표. 그 다음에 월개표. 이건 매월마다 작성하는 건데 실무에서는 월개표는 잘 안 써요. 일개표를 많이 쓰지 월개표는 잘 안 써요. 그리고 시산표에 등식이 있는데 시산표 등식은 37페이지 맨 위에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외우지 마세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 외우지 마시고. 근데 저는 이제 뭐 외우기보다는 좀 이해 위주로 일단은 딱 봤을 때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어떤 스킬 위주로 말씀드리는데 이 공식을 실제로 한 사지선다형으로 이 비슷비슷한 공식을 한 4개를 깔아놓고 다음 중 시산표 등식으로 올바른 것을 이렇게 고르는 게 있어요. 그럼 다 고놈이 고놈 같으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근데 하나 요령을 알려드리면 이게 가운데 분계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산은 차변에 가죠. 비용도 차변에 가죠. 부채는 대변에 가죠. 자본 대변에 가죠. 수익 대변에 가죠. 이렇게 고르시면 문제 풀기가 조금 수월해요. 딱 봤죠. 가운데를 는을 분계선이라 생각하시고 왼쪽을 차변 요소, 오른쪽을 대변 요소라면 앞에 있는 기말총 이런 거 빼고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죠? 이렇게 하면 이게 거의 답이 나오거나 아니면 요거랑 비슷한 거 하나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할 정도의 시간 정도는 벌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확률이 좀 줄어드는 확률이 좀 늘어나니까 찍더라도 그죠? 5대5 확률이잖아. 둘 중에 하나니까. 아니면 이게 하나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봤자 요거 갖고 많이 장난쳐요. 이걸 기말자본이라고 해서 많이 장난치는데 요거 하나만 제대로 파악해 놓으시면 나머지는 뭐 차변 갈 거 차변, 대변 갈 거 대변, 요것만 기초, 자본 이렇게만 하셔도 거의 합격이에요. 네. 자,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운 거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뭐 좀 얘기를 주저리주저리 얘기해봤는데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전산회계 2급이나 FAT 2급 여러분 단계에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조금 높은 난이도고요. 혹시나 요 다음 과정, 초급 과정까지 생각하시면 초급 과정에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초급에서 중급 사이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요거를 먼저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시산표의 본질이에요. 시산표를 왜 작성하는가? 이름이 있죠. 제가 이걸 왜 이름을 계속 띄워놨겠어요? 트라이얼 밸런스. 왜 트라이얼 밸런스예요? 내가 차대변이 맞는지 회계는 차대변 안 맞으면 작살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단어 선택 잘못하면 계정 과목 잘못 선택하면 예를 들어 복리후생비인데 접대비라고 잘못했다든지 그리고 소모품비인데 비품이라고 잘못했다든지 야 소모품비인데 비품이라고 잘못하면 소모품비는 비용인데 얘도 차변에 가잖아요. 근데 차변에 가는 다른 거 비품이라고 잘못해놔. 그럼 작살나는 거야. 비용을 자산으로 잘못 처리한 거야. 그럼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단어 선택도 중요하지만 모두 중요하다. 이런 어떤 왜 이걸 작성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트라이얼 밸런스를 왜 작성을 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왜? 차변 대변의 합계와 잔액을 맞춰보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잘 봐요. 차변하고 대변의 합계와 잔액이 맞으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서식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거는 그 거래의 진정성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거래가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있을까? 몰라요. 그러니까 합계자산표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일목요연하게 어떤 그런 개괄적인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 디테일함이 없는 거야. 세부적인 내용을 되게 뭔가 그 자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사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럼 이제 얘기가 쉬워져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빠트려졌대. 그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산표는 그냥 예를 들어 원래 현금이 100원 그 다음에 뭐 매출 합시다. 매출이 100원 그리고 접대비가 뭐 500원 또 보통예금이 500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거래가 지금 두 개죠. 그럼 원래 합계는 600원, 600원 이렇게 같죠.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지금 차대변 합계가 합계전환시장표는 이 합계가 맞는지만 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떻게 보냐면 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얘가 500원, 500원 맞기 때문에 요것만 보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도 합계전환시장표는 얘가 맞다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얘가 빠졌는지 자체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어차피 얘는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합계전환시장표는.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빠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차대변이 동시에 누락되는 경우가 시산표에서 알 수 없는 오류라면 반대의 경우 이중으로 기록돼도 몰라요. 차대변 합계와 잔액이 맞다면 이걸 빠뜨려도 모르고 두 번 기록해도 몰라요. 어쨌든 차변대변 합계가 맞으면 땡큐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얘는 그 치명적인 단점이 그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 이럴 수도 있어요. 차대변 금액은 같지만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계정 과목을 잘못 기록한 경우.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라고 해야 되는데 접대비라고 잘못한 거 있었죠. 근데 얘는 이 자체가 잘못됐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개수만 맞으면 되는 거야. 차대변 합계만 맞으면 되는 거야. 그게 그냥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 안의 내용의 진정성, 진실성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연히 차대변 합계가 같은 금액으로 상계라는 게 뭐냐면 상계가 퉁쳐진다는 거예요. 퉁쳐진다. 그래서 용어를 조금 공부하시면 좋은 게 상계라는 얘기는 같은 금액이나 뭐 어떤 서로 다른 금액들이 이렇게 서로 상쇄되어 없어짐. 이걸 상계라 그래요. 그리고 계상이라는 게 있어요. 계상. 상계란 말, 계상이란 말을 둘 다 쓰거든요. 회계에서. 상쇄된다. 상쇄되어 없어지면 상계라고 하고요. 계상한다는 얘기는 회계 처리한다라는 뜻이에요. 회계 처리한다는 뜻인데 다른 말로 분계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분명히 우리나라 말인데 전문 용어를 쓰다 보니까 외국어 같죠. 상계한다. 그게 무슨 지금 그죠? 숫자 계산은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이틀째 자꾸 뭐만 얘기하고 있어요. 용어 정리만 하고 있죠. 언어라니까요. 기업의 언어라서 그래요, 이게.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단계에서는 조금 어려워서 잘 안 내고 있어요, 요즘 추세가. 근데 나오면 거의 거의 다 틀려요, 진짜. 근데 제대로 숙련만 되면 이건 정말 어렵진 않아요. 좋습니다.